이번 달 1일 서울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동시에 발의한 1호, 2호 안건들이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TBS 교통방송 지원 폐지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방송의 독립인지 존폐 위기인지 시의회 입장이 어떤지 핵심 관계자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 의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자, 일단요. 서울시의회가 이번 달 1일에 개원을 했는데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호 안건부터 알아볼게요. 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를 한 그런 안건이고 또 의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서울입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대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가용 토지가 없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자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예. 자, 그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건물 높이 제한을 또 완화해주거나, 예, 그리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달라. 요거를 지금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절차를 그래서 어떻게 간소화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까지 담긴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고 또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또 정부니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서울시는 지금도 법에 정한 규정보다도 조례로 좀 낮춰놨습니다. 이런 등등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제도적 개선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용적률 완화나 뭐 높이 제한이 완화되거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촉구안이 발의가 이제 됐고요.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결정은 이제 그곳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도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상위 법령인 법을 소위 도정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법을 빨리 정부가 개정하고 개정안을 내고 국회가 개정해서 네.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자 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의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2호 법안이 또 뜨거운 쟁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를 했는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방송은 서울시로부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재정 지원을 이제는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폐지 조례안입니다. 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방송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는 중단하겠다 그런 내용의 폐지 조례안입니다. 예. 이 조례안의 배경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방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교통방송이 출범할 때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 교통방송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이 끝났다고 우리 서울 시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은 교통방송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예. 반드시 의회가 열리면은 이 교통방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예. 그것이 배경입니다. 교통방송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방송에서 벗어난 만큼 세금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두 가지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예. 또 필요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필요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교통방송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다른 역할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한 그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까지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교통방송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그 공정성이라고 하면은 뉴스공장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예, 이해가 되는데 정치적인 편파성이 문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방송 그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예산이 1년에 372억 원까지 작년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면 의회는 당연히 그 예산이 한목적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이 운영되어 온 서울시의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즉 공정성에 나름대로 시민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덜했던 거 아니냐? 정책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비판의 수준이나 강도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의 기능이 비판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판 기능이 경도됐다든지 공정성을 잃었다든지 특정 한쪽을 편을 든다든지 한다면 그건 편파성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네.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보고 있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서울 시민들은 교통방송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지방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개선 방안을 좀 논의하거나 서로 만나서요. 뭐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까? 글쎄요, 그거는 지난 그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논의나 예. 토론 과정이 없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은 그 민의를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폐지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TBS 관련된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과반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 지원이 바로 끊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발의를 할 때는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뭐 겁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칙 조항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렇게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TBS 예산 가운데 72.8%가 서울시 지원 재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알아봤더니 TBS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상업 광고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전을 할 수 없죠. 예. 근데 독립을 하려면 이게 광고도 하고 뭔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하면 당연히 민간 민영 방송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TBS 교통방송에 아예 폐지 수순으로 밟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방송통신, 그 소위 방통위하고 예.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의회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TBS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언론 탄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 탄압은 지나친 비약이고요. 국민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입니다. 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방송이 한목적성, 효과성, 효율성이 확보된다면은 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 예. 조례안을 낸 것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1년이라는 기간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연성이라는 왜냐하면 건? 예를 예. 들어서 그 재정 지원이 중단된 공포된 날로부터 방통위의 심의 또 등등의 이런 절차를 준비하려면은 저는 1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현재 1년으로 발의된 그 기간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통과가 된 이후의 얘기인 거잖아요.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데. 아니, 통과시킬 때 예. 그 부칙 조항을 현재는 1년으로 발의됐지만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아예 이 조례안이 폐기될 뭐 가능성 이런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신 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지 조례를 낸 이상은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방송으로 기능을 전환할 가능성. 그거는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폐지 조례안을 낸 거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서울시장도 교통방송은 수명을 다했다는 전제하에 예. 교육방송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좀 다른 것이지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하고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세운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계속해서 자꾸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편향성은 교통방송을 폐지, 그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예. 이제는 교통방송으로 우리 서울시민, 특히 운전하는 서울시민들이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목적이 달성된 교통방송은 다른 목표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TBS와 좀 직접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뭐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타협점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 전문가 의견 청취 토론회 이런 등등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때 교통방송 관계자도 와서 발언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거는 조례안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네.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TBS 서울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뉴핵관이었습니다. 자, 서울시의 전반기 운영을 이끌어갈 김현기 의장과 얘기를 나눴고요. 잠시 후에 TBS 이강택 대표이사 얘기도 듣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